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택시 운전 자격 시험을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예상 문제를 다룰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의 목적이 아닌 것은, 먼저 목적인 걸 보면 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 목적이죠. 원활한 운송, 목적입니다. 공공복리의 증진, 목적입니다. 종합적인 발달 도모,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의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발달 도모, 이 부분이 틀렸죠. 한다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달 도모, 아마 그래야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조에 보면 질서 확립, 원활한 운송, 종합적 발달 도모, 공공복리 증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발달 도모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입니다. 군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의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가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전가시켜서는 아니 되는 비용이 아닌 것은, 아니 되는 비용이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뭡니까? 전가시킬 수 있는 비용인 것은 그 말이죠. 예, 택시 구입비, 기사님이 택시 사가지고 우리 회사에 들어오세요. 이거 안 되죠. 유리비, 기사님 돈으로 기름 넣고 다니세요. 안 됩니다. 세차비, 기사님 돈으로 세차하고 다니세요. 안 됩니다. 이건 다 회사가 대줘야 합니다. 그런데 식비는요, 예, 기사님 자신의 돈으로 사서 드시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전가시킬 수 있는 것은 식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령 12조 1항에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그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택시 구입비는 전가시켜서 안 된다. 기름도 회사가 대줘야 된다. 세차비도 회사가 대줘야 되고 차량 내부에 붙이는 미터기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회사가 설치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식비가 되겠습니다. 기사님 돈으로 사서 드셔야 합니다. 다음 문제 3번입니다.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벌써 횡단보도라는 걸 아시겠죠? 횡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횡단보도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길 가장자리와 안전지대가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길 가장자리는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곳에 이렇게 선을 그어 가지고 여기로 안전하게 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부분이 가장자리입니다. 그리고 안전지대란 이런 곳이죠. 차 타고 다니다 보면 보이죠. 예. 보행자를 위한 안전공간, 여기에 서 있으면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제공된 공간, 이런 부분이 안전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횡단보도고요. 해설을 보면 가장자리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 교차로는 다 아실 거고요.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입니다. 다음은 문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 정지 상태,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계속 정지 상태에 두거나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러면 그거는 뭐냐? 주차가 된 겁니다. 이런 경우를 주차라 합니다. 그래서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즉 어떠한 사유로든지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세워뒀다. 그러면 뭐다? 주차다. 또 하나는 계속 정지 상태에 세워두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다 떠났다. 그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었다. 이것도 주차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답이 주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입니다. 정차란 주차 위의 정지 상태로 운전자가 몇 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 몇 분을 초과하지 않으면 정차가 됩니까? 예, 정답은 5분입니다.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한 상태로 정지 상태로 두면 이건 정차가 됩니다. 그래서 정차란 운전자가 몇 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2조 제2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중 앞지르기 할 수 있는 곳은, 앞지르기 할 수 있는 곳, 교차로 앞지르기 할 수 없죠. 터널 안에서 앞지르기 하면 안 됩니다. 다리 위에서 앞지르기 하면 안 됩니다. 가파르지 않은 비탈길은 앞지르기 할 수 있죠. 가파르지 않으니까. 앞지르기 할 수 없는 건 어떤 것이죠?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길, 이렇게 나와야 이것이 앞지르기 할 수 없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길은 앞지르기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가파르지 않은 비탈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앞지르기 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지르기 할 수 없는 곳 해가지고 도로교통법 2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에서는 못합니다. 터널 안에서도 앞지르기 하면 안 됩니다. 다리 위에서는 앞지르기 할 수 없으며, 도로에 구부러진 곳, 이분도 알아둬야 합니다. 도로에 구부러진 곳에서 앞지르기 할 수 없습니다. 비탈길의 고갯마루, 비탈길, 고갯마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도 차가 오고 이쪽에서도 가는데 앞지르기 한다고 차선 위반해서 가다가 여기서 둘이 충돌사고 일어나죠. 여기서 오는 차가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고갯마루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과 지방경찰청장이 여기서는 앞지르기 하면 위험합니다. 그래갖고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안전표지해 둔 곳, 이런 곳은 앞지르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지르기 할 수 없는 곳, 있는 곳, 가파르지 않은 비탈길은 앞지르기 할 수도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앞지르기 할 수 있는 곳은. 문제 7번입니다. 다음은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줄이거나 아래로 향하게 한다. 또는 잠시 전조등을 꺼둔다. 즉 안개등으로 간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맞는 설명이죠. 밤에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때는 전조등의 불빛을 아래로 향하게 한다. 맞죠? 밤에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때는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차의 운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조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 전조등의 불빛의 방향을 계속 위로 유지해야 한다. 이게 틀렸죠. 위로 유지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가 됩니까? 쌍라이트 켠 거죠. 그러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도 눈이 부셔서 안 보이게 되고, 내 차의 앞차도 이 백밀러 쪽에 보이진 않죠. 내 불빛이 너무 강하니까. 이래서 위로 향하게 유지한다. 이 부분은 틀린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는 운행할 때 전조등의 불빛의 방향을 어디로? 아래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위로 유지해야 한다. 즉 쌍라이트 해야 한다. 이렇게 이 부분이 틀린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은 몇 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을 받아야 하는가? 신규로 받는 사람이 받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정답은 1시간입니다. 교통안전교육의 과목 내용 방법 해가지고 46조 1항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행규칙 별표 16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은 이러한 걸 교육 내용으로 받는다. 교육 방법은 시청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 몇 시간? 1시간이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은 몇 시간을 받는다? 1시간입니다. 문제 9번입니다. 보복운전이 원인이 되어 운전면허 효력정지 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배려운전교육을 몇 시간 받아야 되냐? 자, 보복운전을 하면 배려운전교육을 명하게 됩니다. 남을 배려하라고. 이거 몇 시간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6배입니다. 어떻게든지 외우셔야 되겠죠. 뭐 배륙이라고 외우든 6배라고 외우든 6시간의 배려운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복운전이 원인이 되어서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배려운전교육을 6시간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나와 있죠. 배려운전교육. 그래서 보복운전이 원인이 되어 이렇게 해당하는 사람은 몇 시간? 6시간의 배려운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복운전이 원인이 되어 운전면허 효력정지 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배려운전교육을 6시간 이상 받는다. 다음 10번입니다.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무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기간은 원래 벌점 소멸 기간은 몇 년입니까? 3년간 누적되죠. 그런데 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좀 경미하죠. 이런 경우에는 몇 년 미만이면 별점을 다 소멸시켜 주느냐? 1년입니다. 그래서 40점 미만인 경우 벌점 소멸 기간 1년입니다. 이 부분도 조문쪽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누산 점수의 관리에 그래갖고 3년간의 모든 별점을 누산합니다. 그래서 3년인데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경과하면 처분벌점이 소멸한다, 소멸시켜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크게 해가지고 확대를 시켜봤습니다. 확대를 시키면 이렇게 나오죠. 누산 점수의 관리에 그래가지고 3년간 벌점 누산하는데 다만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이면 1년으로 하겠다. 1년 경과하면 처분 별점을 소멸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무위반 무사고로 그 기관을 경과하면 벌점이 소멸되는데 40점 미만이면 1년이면 소멸시켜 준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1번입니다. 다음 중 교통사고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아닌 것은, 즉 교통사고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 말은 교통사고다 그 말이죠. 교통사고인 것은 이렇게 물은 거죠. 명백한 자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거 교통사고로 인정되지 않죠. 아주 죽으려고 뛰어들었다. 건조물 등이 떨어져서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사상했다. 가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 간판이 날라와 가지고 지나가던 차량에 운전석 쪽으로 때리면서 운전자나 또는 동승자가 다치거나 죽었다. 이런 경우도 교통사고로 보지 않죠.
운전 중 실수로 인해 타인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했다. 자기가 잘못 운전한 거죠. 이 경우에는 교통사고입니다. 육교에서 사람이 자살하려고 뛰어내렸습니다. 지나가던 차에 부딪혔습니다. 이런 경우도 육교에서 뛰어내렸다. 이런 경우도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자살, 교통사고로 보지 않고 건조물 등이 떨어져서 운전자가 다쳤다.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 중 실수로 인해 타인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했다면 이건 교통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사고 조사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교통사고 조사 규칙에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뭐다? 교통사고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교통사고로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교통사고 조사 규칙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살, 스스로 자해해가지고 뛰어들었다.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확정적 고의에 의해서 타인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했다. 또는 낙하물, 물건이 떨어졌다. 어떤 축대나 이런 것이 무너져가지고 차량 탑승자가 사상했다. 건물이나 육교에서 뛰어내렸다. 이런 경우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경우들은 뭐다? 교통사고로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교통사고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아닌 것, 이게 교통사고로 보는 것 이 말이죠. 운전 중에 자기가 실수해서 사람 다치게 했습니다. 교통사고죠. 그러나 명백한 자살, 교통사고 아니고 건조물 등이 떨어졌다. 교통사고 아니고 육교에 있었던 사람이 뛰어내려가지고 내 차고 부딪혔다.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자, 문제 12번입니다. 신호 위반 사고 사례로 거리가 먼 것은 신호 위반입니다. 신호가 변경되기 전에 황색 주의 신호에, 그 다음에 적색 차량 신호에, 이건 다 신호 위반이죠. 신호가 변경되기 전에 출발해가지고 인적 피해 줬다. 황색 주의 신호에, 황색 주의 신호면 어떻습니까? 교차로에 진입하면 안 되죠.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진입해가지고 일으켰다. 신호 위반입니다. 빨간불에 진행하다 정신성과 횡단보도 사이에 보행자를 치었다. 신호 위반이죠. 그런데 자동차 통행금지를 위반해서 인적 피해를 야기했다. 여기는 자동차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금지 표시를 했어요. 지시 표시를 했어요. 근데 이 지시를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신호 위반이 아니라 지시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신호 위반이 아닌 지시 위반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통행금지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은 지시 위반 사고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중 무면허 운전이 아닌 것은 운전면허 적성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의 취소 유예 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했다. 무면허죠. 원래 운전면허 적성 검사 기간 내에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받지 않으면은 20만 원의 범칙금을 내죠. 그래도 1년 동안 받지 않았다 그러면 운전면허 취소합니다. 1년이 지났으면, 유예기간 지났으면 운전면허 취소된 거예요.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아도 취소됩니다. 그걸 가지고 운전했다.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이 되는 겁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에 운전했다. 이거 운전면허 없는 거죠. 무면허 운전입니다. 제1종 대형 면허로 특수면허가 필요한 그러한 것을 운전했다. 트레일러 같은 거, 이런 거 트레일러 운전면허를 받아야 돼요. 근데 1종 대형 면허 가지고 트레일러 운전했다. 무면허 운전입니다. 1종 운전면허 가지고 2종 운전면허를 필요로 한 자동차를 운전했다. 이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이 아니죠. 1종 운전면허 가지고 2종 운전면허가 필요한 승용차 운전했다.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 경우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적성검사에 대해서 한번 보면 적성검사 기간을 지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도 1년이 지나도록 그 유예기간을 지나도록 적성검사를 안 받으면 뭐 된다?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부분이 요 법률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면허 운전에 대한 예시,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한번 봐야 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했다. 무면허죠. 예. 그 다음에 운전면허 적성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 면허증을 운전했다. 무면허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에, 취소 처분 받았으면 운전면허가 없는 거죠. 근데 운전했습니다. 무면허입니다.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했다. 무면허입니다. 제2종 운전면허로 1종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를 운전했다. 무면허입니다. 2종 운전면허 가지고 1종이 할 수 있는 거 자동차 끌었다. 무면허가 됩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후 운전면허증 발급받기 전에 운전했다. 무면허입니다. 그래서 이 무면허 유형은 한번 인지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면허 운전이 아닌 것은 하면 1종 운전면허로 2종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 운전했다 하면 이런 경우는 운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2종 운전면허 가지고 1종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를 운전했다. 그런 경우는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주행 전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짧은 거리를 주행할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옳지 않은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안전벨트 꼬임을 방지하고 옷구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안전벨트를 고정시키지 말아야 한다. 안전벨트 일정 부분을 묶어가지고 헐렁하게 인위적으로 안전벨트 이거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맞는 것이죠. 안전벨트 어깨띠 부분은 가슴 부위를 지나도록 해야 한다. 맞습니다. 안전벨트를 버클에 찰칵 소리가 날 때까지 확실하게 밀어넣는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LPG 연료 탱크에서 충전 밸브의 색상은 무엇이냐? 충전 밸브는 뭡니까? 녹색이죠. 차단 밸브는 뭡니까? 적색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묻기를 충전 밸브 색상 물었으니까 녹색입니다. LPG 연료 탱크에서 충전 밸브는 녹색, 연료 차단 밸브는 적색. 16번입니다. 브레이크 이상현상으로 운행 중에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사용함으로써 온도 상승으로 인해 제동마찰제 기능 저하.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제동마찰제. 마찰력이 약해지는 현상.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페이드 현상이라고 그러죠. 페이드 현상. 그래서 페이드 현상은 운행 중에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사용함으로써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제동마찰제 의 기능이 저하돼서 마찰력이 약해지는 현상.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온도가 내려가면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제동마찰제의 기능이 저하되었다. 온도가 상승해가지고 그래서 마찰력이 약해가지고 브레이크가 제대로 듣지 않는다. 이런 현상을 페이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현상을 살펴보겠는데요. 베이퍼록 현상. 이 베이퍼는 수증기, 이 공기방울 이런 말이에요. 베이퍼록이. 그래서 브레이크액이 과열되어 기화되면서 브레이크 라인 내에 기포가 생겨 유압 전달을 방해해서 브레이크 제동력이 약해지는 것. 이것을 베이퍼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닝록은 습한 날씨나 장기간 주차. 그래서 아침에 지난밤이 습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몰고 가려고 보면은 브레이크 잘 안 듣죠. 왜냐하면 브레이크 드럼에 미세한 녹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브레이크가 잘 안 듣는 거 있어요. 이런 경우가 모닝 녹입니다. 수막 현상은 뭐냐? 젖은 노면을 고속으로 주행하면 타이어와 도로 사이에 물의 막이 형성되어서 타이어가 노면의 접지력을 잃어버리고 무리를 떠서 미끄러지는 수상스키 타는 것처럼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잘 말을 안 듣는 거. 이런 것을 수막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시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해 두셔야 돼요. 조금 더 들어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여기가 이제 바퀴가 달렸죠. 이 부분이 요 부분이 이제 디스크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유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압이. 근데 계속 브레이크를 밟다 보니까 여기에 열이 받아 가지고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베이퍼가 생기는 거예요. 즉 수증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기름에 순수한 기름만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이런 방울이 생기는 거예요. 공기방울이. 이러면 여기서 이걸 밀 때 어떻게 돼요? 압이 제대로 받지 않고 쑥 밀어도 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브레이크가 잘 안 듣고 이 유압에 문제가 생기는 거, 브레이크액에 문제가 생기는 거, 요것을 가서 베이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주 밟았더니 이 브레이크 패드가 이 디스크하고 마찰열에 의해서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이제 마찰제라고 하잖아요. 이 브레이크 패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찰제의 그 열에 의해서 잘 안 듣는 거,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페이드 현상이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페이드 현상. 그래서 이 베이퍼 록 현상과 페이드 현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베이퍼 록 현상은 이 유압에 공기방울이 생겨가지고, 왜냐하면 이 유압이 온도가 상승하면서 여기서 수증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도 유압이 잘 작동이 안 되고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거, 이걸 베이퍼 록 현상이라고 하고, 이 마찰제가 계속 밟아댔더니 여기를 조인단 말이에요. 이게 페이드가. 그래갖고 이게 열이 받아가지고 뜨거워서 열만 있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페이드 현상이라고 한다. 요거는 아주 분명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페이드 현상은 운행 중에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밟아댔더니 온도가 상승해가지고 뭐다? 제동 마찰제. 이 마찰제 기능이 저하되었다.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은 페이드고, 베이퍼 록 현상은 좀 전에 봤죠.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베이퍼 록 현상은 브레이크액이 과열돼요. 유압을 전달하는 이 액이 과열돼서 기화되면서 브레이크 라인 내에 기포가 생겨요. 기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압만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기포가 생긴단 말이에요. 기포가. 열을 받으니까.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게 밀어줘야 돼. 피스턴이. 밀어줘야 되는데 뭐가 이 기포들이 있어가지고 잘 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압 전달을 방해해서 기포가 생겨가지고 유압 전달을 방해해서 브레이크 제동력이 떨어지는 거, 이거를 가리켜서 이 베이퍼, 이게 수증기란 말이에요. 기포가 생겨가지고 잘 안 듣는 거. 스펀지를 밟는 것처럼 쑥 들어가는데 제동은 되지 않는 스폰지 현상 또는 베이퍼 록 현상, 기포가 생겼다. 이런 걸 베이퍼 록 현상이라고 한다. 이해가 되셨죠? 이 부분은 반드시 이해를 해 두셔야 합니다. 주로 베이퍼 록 현상하고 이 브레이크 패드 마찰제에 의한 거, 이건 페이드 현상이라고 하는 거, 요 둘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조향계통에서 스티어링 휠, 핸들이죠. 핸들이 떨리는 추정 원인. 가는데 핸들이 덜덜덜 떨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한쪽 방향으로만 무게중심이 힘을 실었어. 한쪽은 좀 들려. 한쪽은 내리까라. 이러면 무게중심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핸들이 떨릴 수 있죠. 덜덜덜. 휠너트, 뭡니까? 바퀴를 조이는 휠너트가 풀려 있어. 그러면 떨릴 수 있죠. 덜덜덜. 타이어의 공기압이 타이어마다 다르다. 네 바퀴가 다 달려요. 그럼 달리다 보면 덜덜덜 떨린단 말이에요. 이때는 핸들이 떨릴 수 있어요. 앞바퀴의 공기압이 부족하다. 핸들이 조금 안 돌아갈 수는 있지만 앞바퀴 둘 다 공기압 부족하다고 그래서 핸들이 떨리진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 휠너트라고 되어 있죠. 휠너트. 이 휠너트가 뭐냐면은 요게 휠너트예요. 이게. 요게 제대로 안 조여지면 어떻게 달리는데 덜덜덜 하겠죠. 덜덜덜 하면 왜 떨리느냐. 이게 전부 다 이 조향장치가 전부 다 어디하고 연결됐어요? 핸들하고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공기압이 안 맞아. 얘는 공기가 빵빵해 들어가고 얘는 좀 안 들어갔어. 그러면 이 안 맞으니까 가면서 떨리겠죠. 이 떨리는 게 어디로 전달돼요? 핸들로 전달돼요. 요 너트가 제대로 안 조여져서 덜덜덜한다. 그럼 어디로 전달돼요? 핸들로 전달돼요. 이렇게 그 조향장치의 전달이 핸들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퀴마다 공기압이 다르다든지 또는 무게중심이 달랐고 이쪽으로만 짐을 많이 실었어요. 여기는 적게 실었죠. 그러면 눌리는 압이 다르니까 둘이 이게 떨려가지고 이것이 핸들로 전가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스티어링 휠 핸들이 떨리는 추정 원인 하면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서 휠너트가 풀려 있어서 공기압이 달라서 이해가 되셨죠? 그러나 앞바퀴에 공기압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떨리는 건 아니에요. 핸들이 조금 뻑뻑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떨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운행 중 전조등 고장 시 응급조치 요령이 아닌 것은 야간 운행 중 전조등이 고장나면 안개등을 자동 점등시켜서 운행한다. 이것도 응급조치로서는 가능하죠. 퓨즈가 단락되는지 확인하고 단락되었다면 예비용 퓨즈로 교체한다. 응급조치에 해당되겠습니다. 운행 중 전조등이 고장나면 그 즉시 차를 세워 수리를 요청한다.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나요? 운행 중 전조등이 고장나면 그 즉시 고속도로 달리다가 앞에 전조등 안 들어오네? 그래 고속도로 그 자리에서 바로 차 세워 수리 요청한다. 안 되겠죠. 그 즉시 차를 세워. 이 부분이 틀렸죠. 즉시 차를 세우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서 차를 세워놓고 수리를 요청해야겠죠.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그 즉시 차를 세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잘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임시로 전조등 바로 위 본입 부분을 쳐주면 전조등이 켜질 가능성이 있다. 얼른 보면 이게 좀 틀린 것 같지만 이것도 응급조치로는 맞아요.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전조등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양쪽에. 이게 떨어졌어. 그럼 여기 한번 탕 쳐주면 요 윗부분을 이 본입 윗부분을 탕 쳐주면 어때요? 이게 필라멘트에 이렇게 떨어졌던 애가 딱 붙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임시적으로는 응급조치로는 이것도 가능하다. 바로 이 본입 부분을 쳐주면은 이 불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가능성도 있다. 이것도 임시조치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정말 틀린 거죠. 운행 중 전조등이 고장났다. 고속도로 달리다가 전조등 고장났다고 그 자리에서 세워놓고 그러다는 이 큰일 나죠. 차를 일단 안전지도로 뺀 다음에 수리 요청한다. 그래야겠죠.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운행 중 전조등이 고장나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에 주차하여 수리를 요청한다. 그 즉시 차를 세워 했으니까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입니다. 클러치의 구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냉각이 잘 되어 과열되지 않아야 한다. 맞죠? 구조가 복잡하고 다루는 데 전문성을 요해야 한다. 틀렸던 건 그냥 보이죠. 회전 부분의 평형이 좋아야 한다. 맞습니다. 회전 관성이 적어야 한다. 맞습니다. 자, 클러치의 구분 조건에 냉각 잘 돼야 되고 평형이 좋아야 되고 관성이 적어야 합니다. 왜 이래야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클러치의 디스크판이고 요게 들어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이 클러치는 어디하고 다죠? 이 엔진에서 나오는 플라이휠하고 여기에 있는 이 클러치 판하고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동력을 이쪽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동력을. 그런데 이것을 밟아서 이걸 떼주면 엔진은 돌아가는데 동력 전달은 안 되죠. 이 클러치판을 떼줬으니까. 그런데 이 클러치판의 요거에 평형이 좋아야 돼. 이게 울퉁불퉁하면 안 돼요. 이 평형이 좋아야 한다. 그래서 평형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떼면은 동력 전달이 끊어져 줘야겠죠. 즉 회전 관성이 어떻게 돼요? 적어야 한다. 그래서 적어야 한다요. 회전 관성이. 붙이면 바로 동력이 전달되고 떼면 동력 전달이 끊어져 줘야 돼. 그래서 회전 관성이 적어야 한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클러치가 여기서 엔진에서 돌아가지고 마지막으로 플라이휠을 돌리죠. 요거하고 이쪽에 클러치가 붙으면 이쪽으로 동력이 전달되고 요걸 떼면 엔진은 돌아가는데 동력 전달은 안 되니까 거기 서 있는 거죠. 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요 클러치고 요건 발입니다. 발을 밟으면 떼주고 그냥 놓으면 붙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동력 전달이다. 이걸 이해하시고 이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쉽게 나왔으니까 그러지 어렵게 나오면은 이 원리를 알으셔야 합니다. 클러치의 구비 조건, 냉각이 잘 때 과열하지 않아야 한다. 아까 본 것처럼 이 과열되면은 달라붙는 힘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동력 전달이 잘 안 될 거고 회전 부분의 평형이 좋지 않고 울퉁불퉁하다. 아까 디스크 봤죠. 이러면 동력 전달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회전 관성은 적어야 한다. 그리고 클러치는 구조가 간단하고 다루기 쉬워야 한다. 근데 복잡하고 틀렸고 다루는데 전문성 요한다. 그런 게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타인의 부정확한 행동과 악천후 등에 관계없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운전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방어 운전이 되겠습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자동차 또는 빗길에 달려오는 자동차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보면서 파악해 가지고 내가 안전운전 운전하는 거 이걸 가리켜서 방어운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방어운전이 되겠습니다. 안전운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만 한번 볼게요. 안전운전,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차의 조향장치, 핸들이죠. 제동장치, 브레이크죠.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핸들 조작 제대로 하고 브레이크 제대로 밟고 속도 규정 준수하고 이런 것들이 뭐다? 안전운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운전보다 더한 것은 방어운전이죠. 방어운전은 이런 안전운전을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 차에 실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까지 파악해가지고 운전하는 거 이게 방어운전이죠. 그래서 내가 안전운전 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부정확한 행동 저 차를 보니까 앞차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졸음운전한 것 같아. 왔다 갔다. 그러면 내가 미리서 좀 조심해 가지고 그 차와 멀찍이 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적당한 장소에 앞지르기 위해서 앞으로 간다든가 어떻든 방어운전을 하는 거예요. 악천후 등과 관계없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운전, 방어운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